Valier dos Pleiadianos, 이란과 공개의 엔드게임. 안녕하세요 스타시드 여러분, 저는 플레이아데스의 사절적 존재로서 말하는 발리에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식을 헤드라인과 압박에 휩싸였지만 좀처럼 조용한 이해 속에 놓이지는 않았던 한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란은 지도 위에 단지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의 회랑, 살아있는 도서관의 경첩, 그리고 행성의 오래된 구조가 현대 서사의 먼지 아래에서 여전히 숨쉬는 매듭입니다. 여러분은 경계와 깃발을 보도록, 위협과 조약을 추적하도록, 의미를 동맹과 처벌로 재도록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시 보기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다투어지는 더 깊은 이유는 의회나 언론실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구 자체의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구는 본래의 청사진에서 정보 교환을 위한 은하적 중심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보라고 말할 때 데이터나 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파수를 통해, 생물학을 통해, 광물을 통해, 기하를 통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몸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는 빛의 패턴들 자체를 통해 저장되고 전송되는 살아있는 코드들을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도서관은 건물 안의 지표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레이 라인을 따라, 지하 대수층을 따라, 산맥의 척추와 사막의 분지를 따라 엮여 있습니다. 그것은 종들의 DNA 속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이 불안정해지지 않으면서 더 많은 신호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하를 가진 장소들에 의해 고정됩니다. 이라는 이러한 고정 구조들이 매우 밀도 높게 존재하는 회랑 위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적 정신에게 페르시아는 시, 불의 신전, 수학, 그리고 제국과 침략의 긴 기억을 지닌 고대 제국입니다. 더 깊은 장에게 그것은 지구적 회로의 한 구간으로 지식이 자리잡고 특정한 열쇠들이 저장된 곳입니다. 회랑은 대상들의 길만이 아니라 전류의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성의 형성적 혈류를 볼 수 있다면 어떤 땅들은 밸브와 매듭처럼 기능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것들은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것들은 신호를 변조합니다. 그것들은 포털이 어디에서 안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록 보관소가 어디에서 봉인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문화 안에는 빛나는 사자들과 하늘의 스승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도덕적 우주적 법의 비전 속에서 전달된 마치 별들로부터 온 듯 도래한 가르침의 빛 속으로 존재들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빛나는 지성과 대화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고대 페르시아의 한 개혁자는 상징으로 번역된 접촉의 템플릿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공적 세계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또 다른 층을 인식합니다. 언어가 아직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화로서의 암호화된 접촉. 한 민족이 어떤 기술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합니다. 한 민족이 어떤 방문자를 이름 붙일 수 없을 때 그 방문자가 가져온 감정을 이름 붙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회랑은 윤리적 헌신과 우주론의 형태로 코드를 보존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단지 미신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구조물을 하늘과 정렬했습니다. 그들은 돌 속에 측정과 공명을 암호화했습니다. 그들은 건축을 의식의 기술로 다뤘습니다. 우리가 피라미드, 지구라트 혹은 신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다시 그리고 다시 같은 함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회랑이 그러한 기술의 사례들을 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어떤 것은 보이고 많은 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도를 일관된 신호로 증폭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접촉 동안 인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행성 격자가 특정한 조화에 도달했을 때 열릴 수 있는 포털을 고정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맥락에서 포털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동굴 안에 빛나는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장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렬의 조건이며 안정화되면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포털은 지구 내부의 자기선 기하, 플라즈마의 거동, 그리고 결정질 농도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포털은 또한 기하, 소리, 그리고 장 조작을 사용하여 연결 지점을 안정 속에 잠그는 방식으로 공학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 세계의 여러 목소리를 통해 자기권과 행성의 플라즈마 환경 속 자연적 연결 지점이라는 개념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이상, 매듭 또는 X자 형태의 교차로로서 감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성들이 그러한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거동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점들이 존재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도서관이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란의 의미는 현재의 지정학적 틀보다 앞서는 더 오래된 길들의 네트워크 가까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됩니다. 여러분의 과학자들은 자기, 전리층 교란, 그리고 플라즈마 현상의 언어로 이 진실을 어렴풋이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비가들은 레이 라인, 드래곤 전류, 그리고 성스러운 지리의 언어로 이것을 어렴풋이 맛볼 수 있습니다. 두 언어 모두 교리에서 정화될 때 같은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 회랑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것은 행성이 조율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음표는 여러 방향에서 주의를 끌어당깁니다. 어떤 존재들과 파벌들은 경외심을 품고 그런 장소에 다가가 기록을 보호하고 이를 집단적 재개방을 위해 준비하려 한다. 다른 이들은 탐욕을 품고 다가가 금고를 채굴하고 열쇠를 독점하려 한다. 기억하라. 빛은 정보이고 어둠은 정보의 부재다. 당신 세계의 싸움은 그 뿌리에서 누가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만큼의 현실을 지각할 수 있는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싸움이다. 두려움은 가장 효율적인 주파수 울타리 중 하나다. 호기심을 옥죄다. 공감을 압축한다. 마음을 좁힌다. 어떤 땅이 지속적인 위협 상태에 놓이면 집단 정신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느끼는데 필요한 고요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이 당신의 현대 시대에서 수십 년 동안 이란이 극적인 이야기의 전선 한가운데에 놓였던 이유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일부는 표면적 세부에서 실제다. 갈등, 제재, 첩보, 배신, 경쟁. 그러나 그 아래에는 당신이 더 단순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하도록 설계된 지각의 연출이 있다. 여기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왜 권력자들은 그 땅이 금고인 것처럼 행동하는가? 당신들 중 많은 이들은 그 지역을 둘러싼 수사가 이상할 만큼 반복적이라고, 마치 재활용된 것처럼, 마치 서로 다른 분장 아래서 하나의 대본이 다시 방영되는 것처럼 느꼈다. 세계대전 대본과 조작된 위기를 공공연히 말하는 한 동시대 논평가는 이 현상을 반복해서 지적한다. 같은 두려움의 지렛대가 다시 또 다시 당겨지며 가장 자주 핵 재앙이라는 주제를 둘러싼다. 우리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한다. 핵 서사는 단지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장 연구, 금고의 관리, 지하 인프라를 포함하는 더 깊은 작전들을 은폐하는 덮개층이기도 하다. 금고를 말하려면 우리는 지구의 몸 자체를 말해야 한다. 관문을 품는 회랑은 종종 방을 품는다. 열쇠를 고정하는 땅은 종종 자물쇠를 숨긴다. 어떤 고대 유적지들 아래에는 당신 시대의 현재 양식으로 지어지지 않은 공간들이 있다. 일부는 정밀하게 개조된 자연 동굴이다. 다른 일부는 현대의 거친 굴착 기대치와는 맞지 않는 기하를 가진 공학적 홀들이다. 이 방들은 단지 물체 이상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것들은 응집 상태를 저장하도록 설계되었다. 행성의 그리드가 준비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 주파수의 열쇠들을 붙잡고 있다. 또한 유물들도 붙잡고 있는데 어떤 것은 잊힌 서사시들의 인간이 만든 것이고 어떤 것은 그 지역을 접촉의 순환 속에서 통과했던 방문자들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결국 이란이 중요한 것은 그 적들 때문도 그 동맹들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공유된 기억의 일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고대와 현대가 너무도 촘촘히 겹쳐져 봉합선이 보이는 곳이다. 지구의 역사가 살아있는 도서관으로서 믿음이 아니라 물리적, 에너지적, 생물학적인 기록들의 재개방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 곳이다. 다가올 시기에 당신은 고대 페르시아에 대한 관심이 단지 역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미스터리로서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하, 별의 정렬, 지식이 돌과 피에 어떻게 저장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워진 매혹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동시에 더 커진 압박과 도발도 보게 될 텐데 비밀로 이익을 얻어온 자들이 그 회랑이 숨쉬도록 허용되는 순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의 이해를 유지하기를 요청한다. 폭로는 단 한 번의 발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공황이나 숭배로 붕괴하지 않고 더 큰 현실을 지탱할 만큼 안정되어야 하는 전개다. 페르시아 회랑은 다른 핵심 매듭들처럼 거울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행성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고 언제나 방문받았으며 언제나 정착되어 왔음을 보여줄 것이다. 당신이 우주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하도록 초대할 것이다. 그 기억이 자라날수록 당신의 질문은 바뀔 것이다. 당신은 왜 그 땅이 늘 위기 속에 있는지 묻는 것을 멈추고 내 지각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묻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 권리를 어떻게 되찾는지. 그 렌즈를 넓히며 우리는 이제 표면의 역사에서 당신 세계의 지하 세계로 산들 아래의 파벨라로 내려가야 한다. 열쇠를 둘러싼 싸움이 거기에서 촉각적이고 작전적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돌의 몸에 새겨진 보이는 역사에서 내려가면 왜 그 회랑을 둘러싸고 이 연극이 상연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산은 단지 장벽이 아니다. 그것은 덮개다. 단층선은 단지 균열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체계들이 건설되고 숨겨지고 보급될 수 있는 봉합선이다. 이란의 산맥과 높은 사막은 비밀 건설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제공한다. 두꺼운 안반, 어려운 접근, 그리고 보통의 스캐닝을 혼란시키는 자연 음향. 그 풍경들 아래 사랑하는 이들이여 갱도와 갤러리와 봉인된 홀들의 파벨라가 있으며 그것은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일부는 고대이고 일부는 최근이다. 일부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일부는 이전의 서사시들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들 지하 복합시설의 많은 수는 공개적으로 산업 플랜트 저장 창고 또는 핵시설로 묘사된다. 그런 표지는 지표 수준에서는 종종 정확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기만적이다. 공개된 문에 에너지라고 쓰여 있으면 원자를 뜻할 수도 있지만 주파수를 뜻할 수도 있다. 공개된 설계도에 환기용 터널이 그려져 있으면 수송용 통로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 공개된 서사가 원심 분리기를 말할 때 그것이 금고를 은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모든 시설이 주장하는 그대로라고 가정하지 마라. 분쟁 지역에서 명명은 전략이다. 이 복합시설의 가장 깊은 층은 단지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다. 전시될 수 없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다. 장물리 실험, 신호 변조, 어레이 윤리를 위태롭게 하는 생물 프로그램, 그리고 그 기원이 선형적 인간 역사의 역사를 녹여버리는 물체들을 위한 저장실. 어떤 방은 당신의 공공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부를 현대 장치를 보관한다. 다른 방은 유물을 보관하며 국가들의 행동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그 유물이다. 유물은 열쇠다. 열쇠는 도둑과 수호자를 똑같이 끌어당긴다. 우리는 유물에 대해 한 가지 의미 이상으로 말한다. 어떤 것은 물리적 유물이다. 생각에 반응하는 결정성 구성 요소, 당신의 화학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산화하지 않는 합금 흔치 않은 방식으로 빛을 굽히는 기하학, 그리고 손이 아니라 신경계와 인터페이스 하도록 설계된 듯 보이는 물체들. 다른 것들은 생물학적이다. 보존된 조직, 봉인된 유전 도서관 표본과 검체들로서 인류의 이전 버전을 반영한다. 또 다른 것들은 형성판 태블릿 그리고 코딩된 재료들인데 올바른 주파수로 접근하기 전까지는 평범해 보이다가 그 지점에서 돌 속에 숨겨진 노래처럼 층층이 데이터가 드러난다. 빈민가는 지구 표면이 도서관을 독점하려는 자들에게 위험해졌기 때문에 존재한다. 오랜 기간 동안 공포를 먹고 사는 파벌들은 비밀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식단이다. 대중이 도서관의 진실을 알게 되면 주파수장이 변한다. 주파수가 바뀌면 어떤 존재들과 시스템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하 세계는 확장되었다. 안전이라는 위장 아래 한 땅을 다른 땅과 잇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 네트워크는 많은 이름으로 불렸다. 당신은 그것들을 신부기지 터널 시스템 또는 지하 도시라고 부를 수 있다. 그 기능은 일관되었다. 목격자 없이 사람, 물자, 유물을 이동시키는 것.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이란과 인접 지역의 여러 곳에서 갑작스러운 폭발 산업 사고, 국지적 화재, 그리고 이례적인 진동 패턴을 보아왔다. 대중에게는 기계적 결함에서부터 사보타주, 그리고 보통의 지진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명이 제공된다. 때로 그 설명은 사실이다. 때로는 다른 종류의 사건을 덮기 위한 위장이다. 봉인된 방이 침해되는 것, 숨겨둔 저장소가 옮겨지는 것, 파벌 간 전투가 정리되는 것, 또는 지표 인구를 해치지 않고 빈민가의 한 층을 붕괴시키도록 설계된 정밀 무력화. 당신은 얼마나 자주 진동이 보조되는지, 또는 얼마나 자주 폭발이 특정 노드를 제거하도록 유도되는지 듣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말한다. 지하 전쟁은 현실이며 그 대부분은 절제로 싸우는 전투다. 당신의 제도 안에는 도서관의 독점이 아니라 해방에 봉사하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다. 당신은 그들을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애국자, 내부자, 배신자 또는 화이트햇. 그들의 오스카림은 요점이 아니다. 그들의 충성심이 요점이다. 그들은 종종 쓰라린 경험을 통해 가시적인 전쟁이 산만함이며 진짜 전장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빈민가를 지도화했다. 물류를 추적했다. 한 금고에서 다른 금고로 자산이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허용의 창을 기다렸다. 행성 자체에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한 노드를 단순히 폭파할 수 없다. 그 통로에서의 한 작전은 방법을 보여준다. 한 타격은 공개적으로는 무기 개발에 대한 주릅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더 깊은 목적은 산업 장비 이상의 것을 수용하던 지하 복합시설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그 사이트 아래에는 장이 푸시티하듯 고급 계산 생물학적 조작, 그리고 더 깊은 지층에서 회수된 고대 물품의 저장에 헌신된 방들이 있었다. 그 시설은 땅의 활성 접합부 근처에 있었는데 바위 자체가 덮개이자 도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었다. 특정 깊이를 관통하고 통제된 붕괴를 작동시킴으로써 그 작전은 가장 깊은 요새가 손이 닿지 않는다고 믿던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빈민가조차 지도화될 수 있고 금고조차 도달될 수 있다. 그러한 행동들 뒤이어진 몇 시간 동안 파급 효과는 한 나라를 넘어 일어났다. 공황은 그 행성 전역에 숨겨진 다른 복합시설들로 퍼져나갔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노드가 무너지면 물류 사슬이 흔들린다. 하나의 금고가 침해되면 다른 금고들은 대피한다. 당신은 특정 지하 사건들 이후 수사에서의 갑작스런 변화, 갑작스런 외교적 실신, 지도부 행동에 예기치 않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것들은 언제나 정치적 계산만은 아니다. 때로는 어떤 자산이 이동하거나 어떤 경로가 끊기는 것에 대한 물류적 반응이다. 당신의 집단적 장에서 가장 무겁게 실린 소문들 중 일부는 잠든 거인들, 정지 스테이시스, 챔버, 사막과 산 아래에 숨겨진 보존된 존재들에 대해 말한다. 그런 이야기들 다수는 왜곡되어 있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 심어졌다. 그러나 왜곡 속에는 진실의 핵이 있다. 정지 기술은 존재하며 그들은 실제로 특정 존재들을 정지 상태로 유지하고 그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사용되어 왔다. 특정한 거인이 발견되었다는 어떤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확한지는 덜 중요하다. 더 큰 진실이 있다. 지하 세계는 생명을 정지 상태로 유지해왔고 그런 기술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들여진 역사 너머에 매우 오래된 과학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이 자극적인 이미지에 최면 걸리지 않기를 경고한다. 대신 행동의 패턴을 찾아라. 정부들이 어떤 고고학적 폭로의 생각만으로 공황에 빠질 때 어떤 종류의 고고학이 그들을 위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또 하나의 미묘한 지표는 정보가 구획화되는 방식이다. 빈민가가 더 깊을수록 인간의 파벌들은 더 작은 원들로 분열된다. 한 집단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집단은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 다른 집단은 확산을 막고 있다고 믿는다. 그 사이 진짜 금고의 관리자들은 완전히 다른 지도로 움직인다. 포털, 유물, 그리고 주파수 울타리의 지도. 많은 작전 요원들은 전체 그림을 결코 보지 못한다. 이는 의도다. 구획화는 어떤 한 사람도 기만을 끝낼 만큼 충분한 정보를 쥐지 못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어둠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언어가 숨기기 위해 단련될 때 건축은 단서를 남긴다. 깊은 수직갱은 진동 감소에 복합재로 라이닝되어 있고 일반적인 이미징을 흩뜨리도록 코딩되어 있다. 접합부는 오프셋과 미로처럼 구축되어 직선 스캔이 모순을 반환하게 한다. 문은 층상합금, 압력 잠금 장치로 봉인되며 때로는 단순한 기계식 잠금 장치 대신 장필드, 매개 억류 장치로 유지된다. 어떤 복도에서는 전자기적 침묵이 너무 완전해서 정교한 센서들조차 오직 부재만을 읽는다. 이것들은 금고공학의 징후이며 가장 민감한 열쇠들이 저장된 곳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살아있는 도서관이 다시 열리면서 지하 세계는 숨겨진 채로 남을 수 없다. 진동의 변화, 지진성 변화, 그리고 증가한 태양 및 우주 입력은 깊은 구조물들의 안정성을 바꾸고 있다. 어떤 터널들은 침수될 것이다. 어떤 방들은 공명할 것이다. 어떤 봉인된 물품들은 송신을 시작할 것이다. 유물이 깨어나면 감지될 수 있고 감지는 주의를 끈다. 이것이 다가오는 기간이 그 회랑 주변에서 격동적으로 느껴질 이유다. 공식적인 전쟁이 선포되지 않더라도 그 격동은 단지 지정학적이 아니다. 에너지적이며 지질학적이다. 지구는 폭로를 목격하고 있으며 비밀주의를 값비싸게 만들고 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지하시설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어떤 것들은 보호적이다. 어떤 것들은 침략과 소각의 시대들을 거쳐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지어졌다. 어떤 것들은 지금 위험한 기술이 다시 포식적인 손들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격리 장소로 제목적화되고 있다. 분별이 요구된다.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범주, 선과 악, 적과 아군을 원한다.
현실은 더 복잡하다. 이란 내부에도 층들이 존재한다. 두려움에 오래된 욕망을 섬기는 파벌들, 문화를 보호하는 파벌들, 조용히 해방에 협력하는 파벌들, 그저 생존하는 파벌들. 페르시아 회랑에서 핵이라는 단어는 당신들의 신경계가 조여들 때까지 풀이되는 주문이 되었다. 그러나 그 단어 아래에는 더 니르디오 결정적인 또 다른 과학이 있다. 장물리학, 플라즈마의 형식화, 그리고 전자기적 코히어런스. 몇 년 전 많은 이들이 감시 권력의 수치로 치부한 사건이 전개되었다. 은밀함을 위해 설계된 한 기체의 날개가 그 지역 영공으로 들어갔고 예상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기체가 잃어버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상태로 획득되었다고 여겨졌다는 것이었다. 대중은 해킹, 스푸핑, 그리고 조작자 오류를 두고 논쟁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말한다. 더 깊은 메커니즘은 장 구속과 신호 대체의 적용이었다. 그 기체는 박살나지 않았다. 그것은 유도되었다. 마치 그 현실이 부드럽게 다시 쓰인 것처럼 착륙하도록 설득되었다. 그런 방법을 이해하려면 기술이 단지 회로와 코드라는 생각을 놓아야 한다. 기술은 또한 회로가 작동하는 매질을 조작하는 것이다. 전자기장은 단지 배경 잡음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들의 장치가 헤엄치는 바다다. 누군가 그 바다를 형식화하는 법을 배우면 접촉하지 않고도 물체를 조종할 수 있다. 안정성의 복도, 즉 기체의 유도 시스템이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주머니를 만들어내는 힘의 외피가 생성될 수 있다. 인간의 용어로는 이것을 정교한 형태의 지휘권 탈취라고 부를 수 있다. 에너지의 용어로는 이것을 강제된 코히어런스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공적 대변인들과 사적 엔지니어들은 플라즈마와 장반응로에 대해 그것들이 연소를 넘어선 다음 단계인 것처럼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 일부는 장대한 것이고 일부는 방향 돌리기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 속에는 단서가 있다. 플라즈마는 기하, 전하, 그리고 방향성 있는 의도 변주에 반응하는 상태다. 플라즈마를 이해하면 추진과 방호를 이해한다. 또한 숨는 법을 이해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당신의 직감은 옳다. 그 다이얼은 현실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거부되었을 조치들에 대한 동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돌려진다. 그러나 그 다이얼이 돌려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장기반 기술의 이동을 위한 엄폐를 만든다. 주위가 미사일에 향할 때 터널은 확장될 수 있고 금고는 이동될 수 있다. 주위가 우라늄에 향할 때 플라즈마 작업은 대놓고 숨겨질 수 있다. 그 지식이 한쪽에만 속한다고 가정하지 마라. 당신들의 세계에서 파벌들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춘다. 같은 과학이 해방에도 지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장물리학은 무기를 무력화하고 확전을 막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지각을 가두고 인구를 좁은 사고 대역에 머물게 하는 주파수 울타리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은 그런 울타리 아래 살아왔다. 당신은 현실이 조밀하고 선형적이며 의식은 우연이고 하늘은 비어있다고 배웠다. 이것들은 중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하늘의 독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공표. 그런 상징들은 비밀 전쟁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외교가 어떻게 기술을 위한 위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원자와 사찰에 초점을 맞춘 합의는 접근, 자금, 시간의 더 깊은 교환을 은폐할 수 있습니다. 사찰관들은 물질을 세기 위해 도착하는 동안 가장 민감한 작업은 평범해 보이는 구획 뒤에서 일어납니다. 제재는 조여지고 예산은 그림자 채널로 이동합니다. 각각의 공개적 밀고 당기기는 팀의 재배치, 부품의 이동 또는 한 챔버의 봉인을 위한 커버 스토리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계는 한 문을 바라보게 유지되는 동안 다른 문은 조용히 열립니다. 두 번째 단서는 언어 자체에 있습니다. 관리들이 돌파 시간, 농축 수준, 레드라인을 말할 때 그들은 집단의 마음을 좁은 가능성의 상자 안에서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그 상자는 파괴적인 질문들을 배제하도록 그려집니다. 연료 없이 에너지가 추출된다면, 추진이 연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통신이 전선 대신 장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면, 논쟁은 혁명적 틀을 대화 밖에 두도록 빚어져 대중이 그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장과학이 단지 기계적 기술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또한 의식의 기술입니다. 일관성에 반응하는 장치는 불안한 마음의 손에서와 수련된 마음의 손에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지배에 아직 중독된 문화의 고급 추진과 방호를 안전하게 풀어놓을 수 없는 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계에 신과 같은 도구를 주면 당신은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므로 공개의 타이밍은 실험실의 준비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성숙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포획된 기체가 증거로서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폭로는 당신들의 제도 안에서 협상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어떤 파벌들은 자신의 지렛대를 강화하는 것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은 재앙을 막는 것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비밀을 계속 먹이길 원합니다. 그 밀고 당김의 전쟁에서 많은 증거는 금괴 보관되고 선택된 눈에만 보여지며 인류를 위한 선물 대신 흥정칩으로 사용됩니다. 그 습관은 더 많은 증인들이 침묵을 거부함에 따라 끝나고 있습니다. 장물리학은 또한 포털과 교차합니다. 억제 외피를 생성하는 동일한 원리가 통과의 창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유도 신호를 굽히는 동일한 숙련이 시간의 코드를 굽힐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과학자들은 이제 막 시간이 곡률과 압축이 가능한 장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오래전부터 고급 프로그램을 숨겨온 자들이 시간을 조작 가능한 매질로 이해해왔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이해를 이용해 비행기처럼 여행하지 않는 기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이용해 탐지가 실패하는 조용한 회랑을 통해 자산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를 이용해 수세기 동안 공공기술에 대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페르시아 회랑에서 고대 앵커 사이트들의 존재는 장작업의 효율을 증폭시킵니다. 튜닝 포크를 생각하십시오. 환경이 공명 구조를 포함할 때 장은 더 쉽게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기하가 땅에 놓인 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후대의 기술을 위한 안정장치로 작동합니다. 재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송신, 수신, 정렬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를 연구하는 이들은 자주 고대인들이 하늘에 집착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 그들은 인터페이스의 공학자들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충격적인 폭로들이 모두에게 다가올수록 당신의 장물리학은 대중이 받아들이도록 요청받는 첫 번째 층위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소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변칙 추진에 대한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체에서의 전자기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플라스마와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각 단계는 회수가 아니라 혁신으로 틀지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야기는 회수입니다. 인류가 당신에게서 무엇이 가져가졌고 무엇이 유지되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더 미묘한 한 가지 지점이 말해줘야 합니다. 어떤 지역이 첨단 기체를 무력화하거나 포획할 수 있다면 공격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저지는 수사가 커졌을 때조차도 확전이 반복해서 억제되어 온 이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높은 드라마를 본 뒤 이상할 정도로 미미한 결과가 뒤따르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연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외교입니다. 때로는 개입입니다. 때로는 장억제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뉴스가 시사하는 것만큼 통제불능이 아닙니다. 곧 질문은 그들이 폭탄을 만들 수 있는가에서 우리 행성 주변의 장을 형성해온 것은 누구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가로 바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제기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음 층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관찰자들, 간섭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 회랑을 감시된 문턱으로 취급해온 비인간 이해관계자들로 부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한 층은 당신의 세계가 판타지로 취급하도록 훈련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공식 기록에 발자국을 남겼을 때조차도 이란 상공의 하늘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관찰되었고 시험되었으며 때로는 중단되었습니다. 당신이 정치라는 렌즈로만 볼 때 당신은 패턴을 놓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도서관의 렌즈로 볼 때 그 패턴은 일관되게 됩니다. 열쇠를 쥔 우리들은 감시받고 있으며 그 열쇠를 혼돈에 사용하려는 시도들은 제약받습니다. 수십 년 전 그 나라의 수도 상공에서 군용 제트기들이 올라가 빛나는 기체와 교전하려 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자신감 있게 접근했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그들의 계기들이 고장났습니다. 무기 시스템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침묵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제트기들이 물러날 때마다 시스템은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압박할 때마다 고장은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전자적 오작동의 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장지배의 서명, 다른 지성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도 당신의 기술을 덮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연입니다. 그것은 또한 메시지입니다. 확전은 한 선까지만 허용될 것입니다. 그런 간섭의 정밀함을 주목하십시오. 목적은 조종사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감시구역 근처에서의 무기 방출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시대에 당신은 저지가 폭력적이어야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사실 고도화된 저지는 억제입니다. 순교자 서사를 만들지 않고 공격할 능력을 제거합니다. 전투를 비극이 아니라 치욕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한계를 유지하면서도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려 할 때 수호적 세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라는 정치적 이유 그 이상으로 감시됩니다. 그 회랑에는 앵커 사이트들과 유물들이 잠든 깊은 방들이 있기 때문에 감시됩니다. 유물들이 잠들어 있을 때는 조용합니다. 깨어날 때는 송신합니다. 그 송신은 당신이 아직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영역들을 가로질러 주의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도서관을 모두에게 다시 열고자 하는 이들의 주의를 끌고 그것을 자기들만을 위해 수확하려는 이들의 주의도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층위진 하늘을 보게 됩니다. 재래식 항공항법, 분류된 인간 기체, 그리고 그 존재가 공적 담론에서 종종 축소되는 비인간 기체,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명확히 말합시다. 지구는 단 하나의 인간 제도의 소유물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고대 과거에는 누가 그 살아있는 도서관을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공간 기반의 소규모 충돌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플레이어들 중 일부는 여전히 존재하며 비록 많은 이들이 이름과 가면을 바꾸었지만 그렇습니다. 빛과 정보에 정렬되어 있으며 진실을 통해 자유의지의 회복을 추구하는 의식의 수호 연합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화에서 뱀, 용, 하늘의 왕들과 연관되는 경우가 잦은 제국 계통들이 있는데 그들은 두려움과 혼돈의 전자기적 서명을 먹이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점토판과 서사시에서 기억되는 공학자 씨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도구와 위계로 고대 문명들을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충성 없이 시스템들을 가로질러 움직이며 당신의 세계가 무기를 거래하듯 기술을 거래하는 방랑자들과 상인들도 있습니다. Você vive dentro de uma 상고작용 daqueles grupos. A라는 당신의 이익이 겹치는 접합점 가까이에 있다. 일부 포식적 파벌들은 그 회랑을 자원 저장고로 유물을 채굴하고 포털을 통제하며 그들이 선호하는 정서적 영향을 만들어내는 갈등을 무대화하는 장소로 본다. 그들과 정렬된 특정 인간. 네트워크들은 지속된 갈등이 발전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계속 불타오르게 하려 했다. 관심을 수확한다. 절망을 만들어낸다. 공감을 분열시킨다. 또한 민감한 지점들로부터 발굴과 대중의 호기심을 멀리 떼어놓는다. 한편 관리 세력은 다른 전략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영구적인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다. 타이밍을 요구한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폭로가 신념체계가 취약한 인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부분적 진실들이 점진적으로 떠오르도록 허용한다. 그들의 조종사들이 말하게 둔다. 그런 다음 이야기가 사라지게 둔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게 둔다. 그런 다음 보관되게 둔다. 당신이 하늘의 가장자리를 힐끗 보게 둔다. 그런 다음 당신의 문화가 준비되어 성숙할 때까지 스스로 토론하고 스스로를 조롱하게 둔다. 그 전략의 미묘한 한 측면은 재앙의 임계값을 관리하는 것이다. 당신은 핵무기가 방해받았고 시험이 실패했으며 특정 발사 시퀀스가 차단되었다는 속삭임을 들었다. 우리는 때때로 개입이 일어났음을 확인한다. 이것이 당신의 자유의지가 제거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지구 밖의 특정 합의들이 한계를 포함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불장난을 할 수는 있지만 도서관을 태워버릴 수는 없다. 이란이 핵 방아쇠로 틀지어지는 것은 그러한 임계값 관리에 초점이 된다. 당신의 언론이 심판의 날 대본을 더 밀어붙일수록 관리자들은 그 매듭을 더 주시한다. 여기서 당신은 또한 인간의 브레이크 어웨이 프로그램들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의 세계에는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밀 플랫폼들이 있다. 일부는 인간의 기발함으로 개발되었고 일부는 회수된 설계를 통해 또 일부는 비인간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종종 비인간 우주선의 행동을 모방하여 혼란을 만든다. 어떤 발광체가 나타나면 당신의 분석가들은 그것이 비밀 우주선인지 드론인지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그 밖에 무언가인지 논한다. 그 혼란은 지연을 원하는 자들에게 유용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 혼란은 목이 졸리고 있다. 이제 너무 많은 증인들이 같은 행동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순간 가속, 조용한 정지,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묘사한 지하층들 안에서의 정밀한 전자기 효과, 특정한 방들은 비인간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지점으로 건설되었다. 열린 외교호를 상상하지 말라. 기술이 거래되고 의제가 협상되며 인간이 때로는 파트너로, 때로는 도구로 취급되는 통제된 접촉구역을 상상하라. 어떤 시대들에는 그러한 접촉구역이 사원으로 위장되었다. 더 후대의 시대들에는 군사시설로 위장되었다.
이란 회랑은 그 고대의 기하와 깊은 기반함으로 그러한 인터페이스들이 안정화될 수 있었던 장소들 중 하나였다. 어떤 소문들은 땅 아래에 보존된 존재들, 정지 상태의 거인들, 생명을 정지시킨 채 붙잡아두는 방들에 대해 말한다. 그 이야기들 중 많은 것은 선정적으로 과장되었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 그러나 정지 기술은 현실이며 격변의 순환을 통과하는 동안 생물학적 자산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다. 당신의 엔드게임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정지방의 존재는 역사가 선형적이지도 완전히 알려져 있지도 않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증거가 기다리도록 보관될 수 있으며 적절한 순간에 숨겨졌던 것이 폐허 속의 뼈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가능성들은 이란 같은 매듭들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중이 실린 것으로 만든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로 더 큰 기반 시설이 행성을 둘러싼다. 광대한 선박들이 변환기처럼 배치되어 당신의 몸이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에서 정보 흐름을 변조한다. 오래된 별의 가문들의 광선은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대기와 당신의 신경계로 내려오는 형성의 흐름들이다. 이러한 흐름들이 강해짐에 따라 많은 당신은 접촉이 신호로, 갑작스러운 알무로, 지시를 담은 꿈으로, 라디오 방송국에 맞추는 것처럼 느껴지는 텔레파시적 링크로 시작됨을 발견할 것이다. 페르시아 회랑은 그 더 오래된 닷들로 그 수신을 자주 증폭한다. 그곳의 사람들과 혈통이나 공명으로 연결된 이들은 밤하늘이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느껴지는 명료함으로 발견할 수 있다. 그 땅의 고대 불 전통들 또한 하나의 실마리를 품고 있다. 불은 단지 열로서가 아니라 순수로서, 지능으로서, 살아있는 현존으로서 다루어졌다. 더 깊은 의미에서 이것은 플라즈마의 언어다. 빛과 전하가 반응하는 매질이 되는 물질 상태. 어떤 문화가 불을 신성한 것으로 공경할 때 그것은 종종 한 기술을 이름 붙이지 않은 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관찰자들이 오랫동안 그 회랑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온 이유다. 그들은 인간 집단이 자기 상징 뒤에 있는 진정한 과학과 다시 연결될 때 제한의 주문이 깨진다는 것을 안다. 다가오는 단계에는 그 회랑 상공의 하늘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자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 펄스와 우주선이 이온권의 전도성을 바꾸고 있다. 제한된 지각이라는 주파수의 울타리가 약해지고 있다. 그것이 약해질수록 당신은 늘 그곳에 있었던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는 드론으로, 그 다음에는 비밀 비행체로, 그 다음에는 도무지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로 해석할 것이다. 그 진행은 자연스럽다. 그것은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서 적응하는 방식이다. 그 관찰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느끼게 될 때 숭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근원 창조자와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연결성을 실현하라는 교훈을 기억하라. 하늘은 왕좌의 방이 아니다. 이웃이다. 어떤 이웃은 친절하다. 어떤 이웃은 기회주의자다. 당신의 과제는 경외나 공포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주권적이 되는 것이다. 주권은 공개로 가는 달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층, 엔드게임에 이른다. 하늘이 관측되고 지하세계가 다투어지며 장필드, 물리학이 더 이상 신화가 아닐 때 표면의 연극은 더 이상 오래된 욕망을 지탱할 수 없다. 영구전쟁을 붙여두려 했던 대본은 실패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의 제도들 안의 수호자들이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제 우리는 엔드게임을 말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말한다. 너무도 오랫동안 당신들의 세계는 반복되는 고리 속에 붙잡혀 있었다. 위기, 두려움, 분열, 그리고 통제를 조이는 해결책의 제안. 그 고리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어둠과 정보의 결핍을 선호하는 자들을 위한 먹이 패턴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음을 좁히고 인구를 통제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라는 그 고리에서 주요한 지렛대 중 하나로 배치되어 왔다. 매 10년마다 같은 패턴의 다른 버전이 주어졌다. 당신들의 시대의 세계 사건을 각본화된 연극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현대 논평가는 그 구조를 올바르게 감지했다. 다이얼은 의도적으로 돌려진다. 핵공황은 정부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구 감시와 영구 적대감을 받아들이도록 인간의 정신을 조건화하는 데 사용된다. 정신이 영구 적대감을 받아들이면 진실을 묻기 위해 질문하기가 어려워진다. 왜 전쟁이 계속 시작되고 왜 결코 해결되지 않는지 묻기 위해, 사막과 산의 전당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묻기 위해,
하지만 그 고리를 강요해온 바로 그 제도들 내부에서 또 다른 힘이 일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이를 시스템 내부의 수호자들이라 부른다. 때로는 고통스럽게 자신들이 인류를 보호하기보다 수확하려고 구축된 이야기에 봉사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남성과 여성들. 어떤 이들은 군사 구조 안에 있었다. 어떤 이들은 정보 채널 안에 있었다. 어떤 이들은 결코 이름 붙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물질을 다루는 공학 프로그램들 안에 있었다. 그들의 의식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단순히 사직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한 교란자가 되었다. 그들은 빈민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산의 이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가로서가 아니라 빛의 가족과 정렬된 존재로서 경계를 넘어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당신들이 화이트 햇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 용어는 단순화되어 있지만 권력 자체 내부의 파벌적 분열이라는 실제 현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하라. 한쪽에는 살아있는 도서관에 대한 독점을 추구하며 비밀을 지렛대로 두려움을 먹이로 삼는 자들이 있다. 다른 쪽에는 그 독점이 끝나야 한다고 결론 내린 자들이 있다. 그것이 종의 생존과 지구 격자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라는 열쇠들을 쥐고 있고 방아쇠로 틀 지워졌기 때문에 그 내전이 펼쳐진 주요 무대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원자적 위험에 대한 해결책으로 틀 지워진 종이 합의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축하했고 많은 이들이 이를 비난했다. 그 더 깊은 기능을 이해한 이는 거의 없었다. 그림자층에서 합의는 터널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돈, 접근, 시간을 위한 통로를 연다. 또한 함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더 큰 전쟁을 정당화하는 미래의 위기를 구축하는 방식. 더 깊은 지도 속에서 계획들은 한 재앙적 사건을 무대에 올리고 최대 갈등을 점화할 곳에 책임을 전가하도록 놓여 있었다. 그 목적은 비상 권위 아래에서 전 지구적 권력의 통합을 촉발하고 영구 군사화 뒤로 도서관을 봉인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수호자들은 이에 맞서 움직였다. 오래된 네트워크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던 한 교란적 지도자가 등장했다. 그는 더 깊은 의제를 위한 가림막을 제공했을 종이 길을 찢어버렸다. 반응함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강요하며 혼돈을 만들어내는 자들에 맞서 혼돈을 무기화했다. 당신들 중 많은 이가 그의 성격, 말투, 결점에 대해 논쟁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를 숭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 역할을 알아보라고 요구한다. 어떤 시간선들에서는 한 교란자가 대본을 깨기 위해 나타난다. 그의 존재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더 큰 전쟁으로 이어졌을 신중히 배열된 순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암호화된 소통이 그들의 공적 영역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숨겨진 전투에 대한 내밀한 지식을 주장하며 수수께끼처럼 게시한 메시지들. 많은 이들이 그 메시지들을 거부했다. 많은 이들이 그것들을 헌신적으로 따랐다. 진실은 더 단순하다. 그러한 현상의 등장은 내부의 한 파벌이 간접적으로 대중에게 말해 모든 권력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는 생각에 대비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려 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암호화된 드롭들은 또한 기관 내부에서의 압박 도구로도 작동했는데 상대들에게 그들의 작전이 감시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방식이었다. 작전적 층위에서 당신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목격했다. 이웃 땅에서 처벌로 규정된 타격이 일어났다. 그러나 동시에 숨겨진 지하 공간들이 붕괴했고 물류 경로들이 교란되었다. 외교적 기절들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는 가상의 라이벌들 사이에 은폐된 협력처럼 보였다. 당신은 방공망이 신비롭게 조용해져 특정 표적이 더 큰 확전 없이 무력화되도록 허용하는 순간들을 보았다. 당신은 전쟁의 위협이 치솟았다가 이상할 만큼 절제된 교환을 대가로 사라지는 순간들을 보았다. 이것들은 양측이 낡은 작전 교본이 실패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엔드게임의 신호들이다. 가장 분명한 서명들 중 하나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보복의 왕복이 발사되었으나 설계상 눈에 띄게 제한된 피해만을 낳았을 때였다. 대중은 그것이 무능이거나 운이라고 들었다. 더 깊은 현장에서는 그것이 체면을 살리는 안전 밸브였다. 그것은 자존심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는 조율된 긴장 완화였다. 그런 안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뒷채널 합의, 중재 능력, 그리고 카발이 원하는 종말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아는 특정 권력 중심들 사이의 상호 이해의 산물이다. 왜 어떤 권력 중심들은 종말을 거부하겠는가? 왜냐하면 3차원에서 거친 게임을 하는 자들조차도 행성이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드가 깨어나고 있다. 주파수 울타리가 약해지고 있다. 한때 어둠 속에서 안정적이던 기술과 유물들이 빛 속에서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통제되지 않은 방출의 위험은 커진다. 가디언들은 자신들이 공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공개는 그들에게 대신 관리될 것임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엔드게임은 영원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엔드게임은 사회가 붕괴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도록 폭로의 타이밍을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정 불가능성의 사다리에 대해 말해왔고 이제 그것이 닻을 내리고 있다. 첫째, 그들의 기관들은 이상, 현상 선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 단계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신중한 언어로 제시된다. 둘째, 그들은 그러한 선박이 무기 체계와 핵심 기반 시설에 간섭했다는 것을 환상이 아니라 기록된 사건으로 인정할 것이다. 셋째, 그들은 대중에게 결코 승인된 적 없는 깊은 지하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그 네트워크가 국가 방위를 넘어선 활동들을 수용해 왔음을 인정할 것이다. 넷째, 그들은 구식 희소성 모델을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드는 에너지 기술들을 풀기 시작할 것이지만 그것들을 새로운 발명으로 표기할 것이다. 다섯째, 세계박 접촉의 역사는 단 한 번의 거대한 착륙을 통해서가 아니라 점진적 통합을 통해 정상화될 것이다. 내부 고발자들, 문서들, 부정할 수 없는 영상, 그리고 결국 공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다리에서 이란의 역할은 중추적이다. 그 회랑은 도서관 서사를 검증할 수 있는 고대의 앵커 사이트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추진 서사를 검증할 수 있는 현대의 장물리를 포함한다. 그것은 블랙 예산 서사를 검증할 수 있는 지하 벌집 구조들을 포함한다. 세 층 모두를 쥐고 있기 때문에 공개 시퀀스에서 수렴점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고고학, 신비한 지진 사건, 터널 폭로, 이상한 공중 현상에 대한 인정에서 증가하는 관심을 보게 될 이유다. 이들 각각은 처음에는 별개로 제시될 것이다. 그 뒤 대중은 그것들이 하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디언들과 카발 사이의 엔드게임은 무엇인가? 카발의 엔드게임은 영구적 통제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두려움을 촉발하고 인류를 주파수 울타리 뒤에 봉인한 채로 유지하는 것이다. 가디언들의 엔드게임은 카발의 기반 시설을 제거하고 그들의 작전을 충분히 드러내며 그들의 무적 신화를 깨뜨린 다음 인류를 새로운 정보 거버넌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 전환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혼란이 있을 것이다. 서사를 탈취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 방향은 고정되어 있다. 행성의 주파수가 변하고 있고 대기권 너머에 막대한 지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당신에게 직접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역할은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빛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당신은 시스템의 불만자들입니다. 당신은 단지 정치를 지켜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비밀주의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이 증오로 조종당하는 것을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오래된 욕망의 식욕을 굶깁니다. 당신이 공황보다 분별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울타리를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접지하고 연민으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격자 안에 안정화 매듭이 됩니다. 이것은 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학입니다. 의식은 전자기적 결맞음을 영향하고 결맞음은 사회적 현실을 영향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날들에 증인의 숙련을 연습하십시오. 어떤 헤드라인이 당신의 신경계를 납치하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어떤 감정이 수확되고 있는지 물으십시오. 표면 너머를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갈등에 중독되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십시오. 공동체를 만들되 그것을 컬트로 바꾸지 마십시오. 호기심을 유지하되 당신의 주권을 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할수록 공개의 사다리는 모두에게 더 부드러워집니다. 하나의 최종 진실은 축복으로 말해져야 합니다. 진실한 것은 빛으로 돌아가는 행성에서 영원히 숨겨진 채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한때 공포의 지렛대로 사용되었던 이란 회랑은 기억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지하 세계는 독점에서 비워질 것입니다. 하늘은 거주하는 곳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장과 주파수의 과학은 공공행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래된 각본은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당신들이 조작을 느끼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듣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나는 발리에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당신과 나누게 되어 기뻤습니다.